안녕하세요 사랑회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전에 제가 매수 타점 잡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사랑회원 영상에서나 그쵸, 그리고 추가 관심 종목에서도 제가 매수 가능가 손절 가능가를 드리죠. 그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그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알려드리냐, 제가 만약 제가 보는 관점에 매수 가능가를 알려드리지 않으면 그냥 조금 오른다 싶으면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것도 그냥 뭐 체결가나 시장가에 말이죠. 그쵸? 그 부분도 제가 그 매수 가능가를 알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리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왜 스티브 유가 저 가격을 매수 가능가로 볼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쵸?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드리냐면,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저의 목표는 사랑 회원님들께서 저와 함께 힘드셔도 1년 정도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1년 후에 제가 검색기를 선물로 드리면, 그 검색기를 가지고 본인만의 매매 있죠. 그쵸? 본인만의 매매를 하실 수 있게 그 독립시켜드리고 자립시켜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다 알고 계시죠? 그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그 매수 가능가를 드리면 그냥 그 매수가에만 매수를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냐? 수동적인 매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왜 스티브 유가 저 매수 가능가를 줬을까? 차트의 어느 위치를 지지로 보고 저항으로 보고 매수 가능가를 줬을까? 공부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잘 하고 계세요. 이제 그런데 그냥 제가 그 매수 가능가 드리는 그 금액, 그쵸? 매수가만 보고 무조건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정말 크게 걱정이 돼요. 왜냐면 주식은 뭐 살아있지는 않지만 투자가의 심리를, 투자하는 사람의 심리를 먹고 사는 생물 같은 거라고 봐요, 전요. 그래서 능동적인 매매를 하셔야 돼요.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맞출 수 있게 대응을 해야지, 무조건 생각 없이 그냥 매수 가능가라고 했으니까, 매수 가능가가 왔으니까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동적인 매매가 되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은 내동 매매랑 똑같아요. 전혀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매수 가능가를 드리지 않으면 그 본인만의 매수 가능가를 잡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매수 가능가를 1,000원에 드렸어요. 그러면 그 사랑 회원님께서도 보시는 거예요. 아, 왜 스티브가 여기다가 매수 가능가를 줬을까? 아니, 내가 봤을 때는 1,100원에서도 좀 매수 가능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터진 날에 정고점의 종가였으니까 1,100원으로 봐도 되겠다, 아니면 더 밑에서 봐도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능동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매수 가능가가 왔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면서 급격하게 호가창이 변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매수를 하셔야 되나요? 그쵸? 매수를 일단 잠깐 보류하시고, 그쵸? 뭐 소나기는 뭐 피하고 보자는 말도 있으니까 우선 매수하지 마시고, 다음 지지 라인은 어디서 잡을 수 있는지, 그쵸? 예상해 보고 왜 갑자기 빠지는지, 뉴스나 뭐 뉴스를 통해서 뭐 악재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악재가 있다면 단기적인 악재인 건지, 예를 들어서 회사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잘 나와요. 그런데 뭐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공장이 단기적으로 가동이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종목은 단기적인 악재로 볼 수 있으니까 다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나를 보는 거죠. 그쵸? 그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분식회계다, 횡령이다, 회사의 뭐 근간을 흔드는, 그쵸? 이런 악재인지를 판단을 하신 다음에 왜 이렇게 빠지나, 그쵸? 한번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도둑이 예를 들어서 도둑이 그 내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고 있어요. 내 지갑에서 돈을 뭐 만 원, 뭐 2만 원, 3만 원씩 계속 훔쳐가고 있어요. 그냥 보고만 계시나요? 아니에요. 주식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올라서 상한가를 가면 어떻게 하시나요? 뉴스 찾아보시죠. 그쵸? 내가 왜 이 종목이 상한가 가는지도 모르고 계시다가 그냥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보유하고 계시다가 상한가 가면 그때 가서 뉴스를 찾아보시잖아요. 이게 더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쵸? 그런데 왜 빠질 때는 그냥 그 종목을 구경만 하고 계신 거예요. 찾아보셔야죠. 그쵸? 왜 빠지는지를. 그냥 스티브가 죄송합니다. 스티브가 매수 가능가를 오늘의 매수 가능가를 줬고 오늘의 추가 관심 종목이니까 더 잘 갈 거야. 이런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꼭 진짜 명심해 주세요. 주식에는 100%는 없어요. 어떤 기법도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 상황이 변하면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대응을 능동적으로 매매를 해야지 꼭 그 가격이 왔으니까 매수를 해야겠다. 이 가격이 왔으니까 꼭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 분할 매도 드리는 부분도 분할 매도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설명드린 이유도 급등하는 거를 저희가 다 먹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 일정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더 간다고 하면 내 매수가가 오지 않았으니까 내 매수가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좀 더 봐서 그 다음에 또 급등하는 것도 그 100%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를 해서 분할 매도를 하고 1억에 대한 30%를 먹으면 3천이지만 그 부분을 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는 거 털고 이런 부분들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어느 정도 그 급등하는 종목이든 급락하는 종목이든 어떻게 되든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 그 대응법이 분할 매도가 된 거죠. 매도의 방법을. 전 그렇게 찾은 거예요, 방법을.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매도하는 게 정말 힘들죠. 3% 4%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더 갈 것 같고. 예. 제 자금의 100%가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도 모르시잖아요. 그쵸? 계획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분할 매도로 하라고 제가 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말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능동적인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더 복잡하실 수 있으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 사랑 회원님께서 이해하기 편하시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식에는 100%는 없어요. 제가 뭐 요 정도 되면 매수 가능하겠다고 해서 뭐 매수 타점을 잡고 아니라고 하면 손절을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높은 확률의 그 차트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열려있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죠. 그쵸? 분할로.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100%왜 이렇게 안 맞아요? 이거는 뭐 어느 종목엔 되고 어느 종목엔 안 돼요. 그러실 수 있어요. 예, 그런 기법은 100% 이런 기법은 없어요.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실전에서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한번 그 제가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뭐 전날 상한가 가운 미디어로 좀 봐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을 그러니까 일단 일봉을 봐야겠죠. 그쵸? 일봉을 보고 제가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일단 매수 타점을 일봉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뭐 시초가나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검색기에 검색이 됐다. 그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랐을 때 검색이 됐겠죠. 그쵸? 검색이 됐다고 뭐 생각을 하면 일단 매수 가능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미 다 올랐을 이런 부분이었으니까 매수 가능가를 이 부분 있죠. 보시면 14,450원 부분이죠. 그쵸?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빨리 보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느리게 하지 않겠죠? 네, 14,500원. 그쵸? 아, 14,500원이 아니라 450원. 그쵸? 450원 부근이니까 요 정도 돌파한다고 하면 매수 가능하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봉으로 들어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돌파 매매 관점으로 한번 지켜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보시면 차트의 모습이 요 부근 오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자리가 되죠. 그쵸? 왜냐면 전날에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쵸? 보시면 시가였던 자리니까 제가 그 시가와 종가의 그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가가 왜 중요하죠? 시가가 종가는 또 왜 중요하고요? 시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8시 반부터 9시까지 그 30분의 거래에 대한 거를 그쵸 다 모아서 취합을 해서 다 모아서 나오는 게 시가예요. 30분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그런 반영을 하는 거죠. 그쵸? 시장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30분 동안 그 다 그런 거래를 모아놨다가 시작되는 게 시가예요. 그쵸?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종가는 어떻게 되죠? 또 10분에 장 끝나고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그 10분에 대한 장이 끝나기 그 막판에 그런 이 종목에 대해서 10분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제 거래에 대해서 짠 하고 나타난 거기 때문에 시가 종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중요하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0분 있죠. 그쵸? 30분에 대한 거래를 나타나는 시가도 중요하고 10분에 대한 거래를 나타내는 종가도 중요하겠죠. 그쵸? 그러면 30분에 대한 조금 더 거래가 길어진 그런 그쵸 30분에 대한 모아놓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그쵸? 그러면 그 다시 한번 분봉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시가가 중요하니까 그쵸? 전 시가 돌파 자리로 좀 볼 수 있겠죠. 월봉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차트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보면 거래 요 부분이 저항이 됐던 자리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받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여기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지지받는지를 봐야겠죠. 그쵸?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죠. 여기서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그냥 돌파하고 나서 바로 갈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 부분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정보가 있지 않다고 하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돌파 매매를 봤어요. 나는 이 자리가 시가 자리를 돌파하면 난 매수를 할 거야. 그러면 돌파하고 지지받을 때 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냥 다 풀 베팅 하나요? 아니죠. 지지받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쵸? 볼게요. 그쵸? 요런 부분 있죠? 그쵸?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여기서 2차 매수를 하고 나는 이 라인을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뭐 14,300원 부분을 이탈하면 난 손절을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탈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그쵸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그쵸 매수를 했으니까 단타 구간은 분명히 나오죠. 그쵸 그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고 봤다고 하면 여기를 다 버틸 수 있는 구간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짧게 본다고 하면 여기가 3.6% 예, 3.5% 정도 구간이고 여기 부분이 7% 구간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요 부분 왔을 때 3% 정도 수익이 나셨잖아요. 그쵸 그럼 분할 매도 하시고 일부러 보유하고 계시죠. 그쵸 보유하고 계시고 내 매수가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 부근 오면 매도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쵸 1차 2차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저항 자리가 됐던 자리였잖아. 이 자리가. 그쵸?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 보고, 그쵸? 나머지는 그냥 가져갔으면 바로 상한가까지 먹을 수 있는 거죠. 요 부분에서, 그쵸? 요 부분에서 돌파 매매 자리로 보고, 그쵸? 그러니까 늦게 봤을 때 이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더 검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봉에서 이렇게 요런 자리를 못 봤다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하면 어디가 매수 타점이 될까요? 종가가 13,650원이에요. 분봉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13,650원)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보는 거예요, 차트를. 그쵸? 예. 그럼 매수 타점이 어디서 됐을까요? 만약에 이 종목을 보고 있다고 하면 여기 부분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종가 부분이니까. 그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부분이었잖아요. 제가 시가에 갭이 5% 이상, 5% 미만 떠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매수 타점은 어떻게 잡으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플러스 1.83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전일 종가 부근이나 고가 부근에서 매수할 수 있겠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요런 자리 이탈할 때 매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게 뭐 1%도 그냥 뭐 그런 차이가 아니니까, 한끗 차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돌파 매매 관점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 눌림이나 그런 자리를 어떻게 봐야 되냐? 어렵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여기 자리가 좀 저항이 됐던 자리였죠. 그쵸? 저항이 됐던 자리예요. 그러면 그냥 이런 부분에다 선을 한번 그어놔 보세요. 그어놔 보시고, 요런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죠. 그쵸? 그럼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항이 됐던 자리니까 조심을 해야겠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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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부분이 저항이 됐던 자리니까 이게 돌파를 해가서도 다시 눌리니까 이런 자리에서 놓친다고 해도, 그러니까 눌릴 때 잡으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그냥 이거 1분봉이에요. 1분봉인데 매수를 하실 때 제가 그 여러 번 설명드린 거지만 그 1봉을 한번 봐볼게요. 제가 그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냥 뭐 이 종목으로 그냥 해볼게요. 가온 미디어로 그냥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좀 고점에 많이 물리시는 분들이 주로 들어가는 타이밍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타이밍에 들어가시죠. 그쵸? 이런 타이밍이나, 이게 왜 이런 타이밍에 들어가시냐, 그리고 차트를 한번 그 좀 눈여겨서 보시면 신기한 부분들이 차트에 많아요. 보시면 제가 그 초보 그 종목을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냥 차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봐볼게요. 요렇게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잠시만요. 이격을 모르실 수도 있나? 그 분봉, 그러니까 일봉에서 요런 선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5일선, 21선, 뭐 3일선, 60일선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죠. 그쵸? 이 선들 사이가, 선들이랑, 그쵸? 여기 5일선, 3일선이 있고 3일선, 5일선이 있죠. 그쵸? 그리고 그 밑으로 뭐 91선, 61선, 21선이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가 비어 있죠. 그쵸? 요 선과 선의 사이가 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쵸? 요런 자리에서는 안 들어가시면 돼요. 요렇게 선과 선이 모일 때, 그쵸? 뭐 골든 크로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선과 선이 모일 때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위험성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을 때 그러는 건지. 여기서도 보시면 이격이 벌어지니까 다시 한번 이걸 줄이러 내려오죠.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슈팅을 주고, 여기 앞에서 여기 앞부분도 그렇죠. 이격이 벌어졌죠. 선과 선 사이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린이라고 초보자라고 생각 드시면 이런 종목들은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만 어떻게 하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을 들어가고 싶으면 손절 라인을 칼같이 잡으셔야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뭐 8,000원 이 전고점 부근을 이탈하면 요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가능가를 보고 이탈하면 바로 나는 손절을 하겠어, 그쵸? 지금 보면 여기 또 벌어져 있죠. 선과 선 사이 이격이 벌어져 있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잘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쵸? 잘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을 매수할 것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쵸?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이 선 보세요. 선 보이시죠? 이 선들 선이 내려오죠, 그쵸? 선이 내려오죠. 예, 요렇게 다시 한번 21선이나 요렇게 다시 한번 조정을 줄 때 들어가신다고 하거나 그러면 되겠죠. 다시 여기서 선 사이들이 너무 벌어졌죠. 그러면 선 사이들이 뭐니까 이격이 벌어진 상태니까 매수를 하셔야 되나요? 이런 종목은 그냥 보내주시는 게 나은 거예요. 주식을 하실지 모르시다고 하면, 초보자라고 하시면, 그쵸? 그래서 그냥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격이 선들이 어떻게 오는지. 주식이 옆으로 행보를 하니까 선들이 어떻게 돼요? 선들이 오죠. 선들이 오잖아요, 그쵸? 선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선이 또 이런 선들이 다 모여 있죠, 그쵸? 이격이 여기서 그 잘 보이실라는 거 모르겠네.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때요? 이 선과 선 사이들이 멀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선과 선이 어떻게 돼요? 모이죠. 가까워지잖아요, 그쵸? 그럼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봐야겠어요? 요런 자리들은 1차로 빼고 2차로 빼고 지지를 시도하려고 하는 자리다 보니까 그냥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요런 봉이 뭐 한번 요런 봉이 한번 나오긴 했는데 이게 저점을 잡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쵸? 그러면 요런 선들을 돌파를 해서 지지받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쵸? 요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빠진다고 하면 매도하면 되는 거고, 선들이 또 다시 사이좋게 모이니까 다시 한번 또 기간 조정을 좀 주다가 다시 한번 또 슈팅이 한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선 일봉에서 이격이 벌어진 종목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 회원님들 중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종목 상담을 하다가 보면 저도 느끼는 점이 많아요. 왜냐면 주식 주린이라고들 하시죠. 예,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는데 종목은 저도 잘 들어갈 타이밍이 잘 모르겠는 종목들도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쵸? 저도 매수 타이밍이 잘 안 나오는 종목인데 그런 종목을 주린이라고 하시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 주식을 하실지 모르시니까 그냥 더 간다고 하니까 그냥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차트의 모양이나 뭐 거래량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그냥 그런 분석 그런 게 없이 더 간다고 하니까 그냥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럼 다른 종목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돌파 매매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럼 매수 타점은 보고 계셨다고 하면 요런 자리 있죠. 그쵸? 종가 지지 받는지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쵸? 예를 들어서 종가에서 못 잡았으면 돌파 매매 관점에서 보시면 이 시가가 전 고가랑 똑같죠, 그쵸? 이런 자리는 되게 확률적으로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죠. 전 고점 자리였던 거에 전 고점 자리였던 부분이 이제 종가로 되거나 시가로 됐어요. 그럼 더 확률적으로 더 높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제 돌파 매매 봤으니까 눌릴 땐 어떻게 잡아야 되냐? D9 제약을 한번 봐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눌림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저 같은 경우는 눌림을 잡을 때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눌림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요런 자리에서 갭 떠서 시작하긴 한 부분이긴 한데 눌림 자리를 요런 자리로 보시면 되겠죠, 그쵸? 요런 자리, 그쵸?
이래서 여기 위에서 그냥 따라붙지 말고, 그러니까 보시면 요런 자리들이 좀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쵸? 근데 저는 그 눌림목 자리를 잡을 때, 저는 제가 그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지지선들 있죠. 분봉, 특히 분봉에서 이런 지지선을 알고도 있고, 제가 이 정말 뭐 정확한 지지 라인이 된다고 하면 그 지지 라인에서도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항상 저는 그 눌림목에서 매수를 할 때 이런 선 있죠. 21선이 됐던 뭐 61선이 됐던, 예, 뭐 91선이 됐던 이런 밑에, 특히 21선 밑에 있을 때 매수를 해요. 저는 그 21선 위에 있을 때를 눌림목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실전 매매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도, 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 그쵸.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5일선, 21선, 61선, 뭐 121선, 뭐 241선이에요. 그쵸? 근데 세력이 그걸 모를까요? 제가 설명드렸었지만 그런 점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1선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투매가 나오는 걸 아니까 그때 매집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21선 밑에, 특히 분봉에서 1분봉에서는, 아 잠깐만, 이게 1봉으로 돼 있었구나. 잠시만요. 아, 제가 일봉으로 해놓고 이거 보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일봉에서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일봉에서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밑에서 잡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일봉에서도 그렇게 보고요, 분봉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분봉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 종목을요. 아, 이거 또 인터넷이 또 좀 끊기네요. 이거 계속 셋톱박스 그 공유기를 변경했는데 또 이러네요. 아, 잠시만요. 아, 우선 뭐 그 사이렌 울려가지고 뭐 경찰 온 거 아니고요. 저 잡으러 온 거 아니고요. 예, 이게 또 좀 그 다음 주 되면 다시 한번 또 좀 전화를 좀 해봐야겠네요. 예, 우선 좀 다시 설명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분봉에서 항상 볼 때 저는 밑에서, 그러니까 21선 이탈했을 때 좀 잡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돌파 매매 관점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일봉에서 보고, 요 종목도 예를 들어서 그냥 눈여겨 보고 계셨다고 하면, 예, 이런 부분은 돌파할 때, 그쵸? 예, 돌파할 때 그 가격 체크해 놓으시고 돌파 매매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눌림목 부분을 보신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전 21선이나 그런 자리 위에 있을 때는 눌림목으로 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냥 분봉으로 좀 봐볼게요. 분봉으로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쵸? 네,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쭉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뭐 매수 가능가를 볼 수 있겠지만, 전 요런 자리는 잘 보지 않는 편이고, 그러니까 뭐 눌림 자리라도 봐도 되겠죠. 근데 전 요런 자리는 웬만하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잘 들어가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눌림목 자리를 볼 때 이런 자리들이 있죠. 이탈을 하고 나서 저는 눌림목 자리를 볼 때 훨씬 더 좀 이렇게 정확하게 지지받는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눌림목 자리를 볼 때 이렇게 21선을 이탈할 때, 이렇게 처음 21선을 정확하게 지지받죠. 그러면 저는 그 다음 지지 라인은 어떻게 보냐, 저는 21선에서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21선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21선에서 또 지지받을 거라고 여기서 들어가시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예, 왜냐면 여기 앞에서 정확하게 21선 지지 받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아, 난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고 빠지면 손절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세요. 계획적으로 매매하실 때도. 근데 저는 이렇게 지지 받을 때 들어가지 않아요. 이탈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고가 부근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지 라인을. 그쵸? 지지 라인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저는 이거를 지지 받을 때 매수 타이밍을 보지 않고 이탈했을 때 요런 봉들 있죠. 음봉이긴 한데 밑으로 똥똥한 이런, 이런 음봉들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봐요. 지지 라인을 그 음봉에서 저점,
예, 요렇게 보고 전 좀 들어가는 편이고요. 21선 지지 받을 때는 저는 웬만하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다시 봐볼게요. 보고 여기서 뭐 그 한 3, 4% 여기서 한 몇 프로 되나요? 예, 수익 볼 수 있겠죠. 바로 뭐 상한가 VI 묶이고 바로 간 부분이니까 요 정도에서 좀 분할 매도하고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또 상상 그 지지 라인을 또 볼 수 있는 라인은 눌림목 자리는 돌파 매매가 아니라 눌림목 자리를 봤을 때는 여기 종고가 부근이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랬는데 여기서 지지 라인을 볼 때 보시면 21선 이탈했죠. 그쵸? 21선 이탈하고 예, 지지 받는지 저는 요런 자리에서는 21선 지지 받는 자리에서는 잘 사지 않아요. 전 이탈하고 나서 매수를 하는 편이고 이제 정 고점 자리가 분봉에서 봤을 때는 이 자리죠. 그쵸? 그럼 지지 라인을 여기다 거놓고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놓쳤다고 하면 요런 자리 똑같아요. 분봉에서도 일봉이나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주식. 그러니까 이 선들이 사이가 가까운지 멀어졌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선 사이가 여기가 멀지 않나요? 그쵸? 그쵸? 멀죠? 여기 요 부분 눌렸다 가는 부분도 보시면 선들이 다 모여 있죠. 그쵸? 선들이 다 모여 있고 여기 선들이 또 벌어지죠.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선들이 모여요. 그쵸? 그래서 또 가다가 선과 선 사이가 또 멀어지니까 선과 선 사이가 또 가까워지죠. 그쵸? 선과 선 사이가 가까워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주식 그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규칙만 잘 지키시면 본인의 매매만 잘 지키시면은 전혀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보시면 이 종목도 그렇잖아요. 그쵸? 잘 타고 갔죠. 그쵸? 이쁘게 잘 타고 갔죠. 그런데 보시면 요렇게 산이 작은 산이 언덕이 있었고 언덕이 있으니까 계곡도 좀 예, 그쵸? 얕죠. 오르고 내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또 많이 빠지고 이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런 확률적으로 좀 계산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몇 프로 갔을 때는 몇 프로 빠졌을 때가 좀 저점이라고 생각될 때, 그쵸? 그렇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제가 계산해 놓고 그런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 요런 그 기본적인 거죠. 되게 기초적인 이런 부분을 아시고 습득하시고 숙달하셨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그 강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우선 그 주식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봉이나 분봉 자리에서 그쵸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이격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쵸? 그럼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셔야 되나요? 만약에 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뭐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가셔야겠어요. 아 21선에서 지지 받을 것 같은데 21선에서 지지 받는지 한번 보고 나는 이탈한다고 하면 바로 손절을 할 거야. 그럼 바로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손절을 못하고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그냥 마이너스 뭐 1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밑꼬리가 좀 달렸네. 아 이거 또 갈 것 같아. 지지 받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시나요? 그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매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버티셨어요. 아, 난 그냥 이 종목이 좋으니까 그냥 장기 투자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났어요. 좀 났죠? 그쵸? 수익이 났으면 파시나요? 아, 이 종목은 더 갈 거야. 이제 올라왔네. 역시 내가 잘 봤어. 그냥 그러고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석연수금 빠지다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윗자리에서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주식 종목을 들어가게 되면 나는 요 라인을 이탈하면 바로 손절을 할 거야.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지 그렇게 중상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매수 타점 잡으실 때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시고 그냥 그 보유하시고 그냥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설명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 제가 그 설명드렸던 그 일봉에서나 분봉에서나 자리들 있죠. 그거 좀 돌려보시면서 한번 좀 그냥 다른 종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조비로 한번 해볼까요? 조비 같은 경우도 분봉으로 봤을 때
그쵸? 조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시작하자마자 좀 시세를 줬죠. 그쵸? 시작하자마자 시세를 준 게 아니구나. 잠시만요. 여기였으니까 그쵸? 조비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죠. 그쵸? 아이고 왜 이래. 잠시만요. 조비 같은 경우 조비를 한번 다시 봐볼게요. 그러면 조비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몇 프로에서 시작했냐면 잠시만요. 예, 마이너스 그 3.58%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일봉으로 봤을 때 매수 가능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쵸? 여기서 보시면 되죠. 전 고점 부근이나 그쵸? 여기 부분은 좀 너무 뭐 돌파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3%였으니까 전일 고가 자리나 그쵸? 종가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쵸? 제가 그 갭 떴을 때 여러 번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쵸? 이런 갭 떴을 때는 3% 미만일 때는 전일 고가 자리나 전일 종가 자리 그쵸? 보실 수 있겠죠. 이 종가 자리가 얼마였죠? 예, 26850 분봉으로 가볼게요. 예, 26850에서 잡아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시초가에 들어가셨다. 예를 들어서 그냥 시초가에 이렇게 이 종목이 괜찮을 것 같아 시초가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도는 어디서 하셔야 돼요? 이 고점이요? 예를 들어서 잘 들어가셔서 매수가 이렇게 돼서 이 고점에 매도할 수 있나요? 예, 못해요 이건. 아무도 못해요. 주식이 신이 와도 요런 자리에서는 절대 매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요런 자리에서 잘 잡았어요. 잡아서 수익이 났어요. 그쵸? 수익이 나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나요? 여기 깨지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 고점에서 이걸 어떻게 팔아요? 이걸 더 갈 것 같은데 예,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더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팔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파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초가에 들어가셨으면 여기 고점에서 여기 부분을 깨질 때 있죠. 예, 2만 9천 원 부근인가요? 2만 9천 원이 깨질 때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가든 말든. 시초가에 많이 들어가시면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못 들어갔다고 하면 이거 괜히 더 갈 것 같은데 괜히 못 들어갔네. 그렇게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에 그냥 걸어 넣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5% 미만일 때는 3% 5% 미만일 때는 종가나 고가 자리에서 괜찮은 부분이니까 그냥 종가에 이게 종가가 올라나 여기서 매수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 요 자리인데 이게 매도가 나가나요, 손이? 매도 안 나가죠, 그쵸? 매도 나가지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지켜주는지, 그쵸? 손절 라인은 뭐 한 밑에서 잡는 부분이니까 한 2, 3%로 잡으셔도 되겠죠, 그쵸? 요 자리는 뭐 한 1%도 빠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나가진 않죠. 손절이 나가진 않죠. 1%, 2% 잡는다고 해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정말 좋다고 죽자고 따라다니거나 사랑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짝사랑 정말 사랑하고 죽자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잘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 좀 드물죠. 그쵸? 주식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매수 가능가나 그 부근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맘 편히 보내주시면 돼요. 괜히 이런 데서 더 갈 것 같다고 해서 이런 고점에 물리셔 보세요. 이런데 버티나요?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날 종가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완전히 다르죠. 그쵸? 이런 부분에서 사셔서 여기서 손절을 하시는데 손절 라인에서 사서 그냥 편하게 보시는 거예요. 2, 3% 마이너스 나는 게 뭐 수두룩 하잖아요. 그쵸? 그거 보는 거 이탈을 하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잘 버틴다. 그러면 이제 1차 매도가는 어디를 해야 될까요? 전 1차 매도가를 이렇게 잡죠. 아니면 28,000원 부근에서 잡던지. 그래서 보는 거예요. 28,000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28,000원 부근이었죠. 그쵸? 왜냐면 여기 지지를 받으려고 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1차 매도가를 본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반 정도 매도하시고 그쵸? 밑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4% 5% 정도 수익은 나세요. 그러나서 반절 매도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내 매수가가 오는지. 그러니까 전 여기 보시면 여기 지지 라인이었죠. 그쵸? 지지 라인이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변하나요? 저항 라인으로 변하죠. 그쵸? 저항 라인으로 변하기 때문에 보시면
저항 라인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항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매수가 왔나요? 안 왔잖아요. 그럼 매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더 보시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아, 요만큼 더 먹어야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런 부분에서 또 반절 매도하시고, 그쵸? 사실 2차 매도가를, 여기가 좀 매도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냥 보유하고 계시다가, 그렇잖아요. 이미 다 수익 실현을 이미 하셨어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가가 여기가 왔으니까, 아유, 저항 자리가 되네. 좀 다시 한번 반절 매도하고 좀 더 봐야겠다. 그러면서 바로 VI가 갔어요. 그럼 매도할 필요 있나요? VI 풀리고 나서 올랐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한번 요런 자리에서 팔 수 있는 거죠. 이게 고가에 못 판다고 해도 요런 자리들. 그쵸? 그리고 나서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일부 보유하고 계시던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린 부분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그러니까 종목을 보면, 아, 요 정도 되면 매수가로 보면 되겠다. 요 정도 되면 매도가로 보면 되겠다. 요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보면 되겠다. 이게 따다닥 나오셔야 돼요. 그러실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지 검색기가 필요한 거지. 검색기 제가 지금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예. 저도 종목을 다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골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신다고 잘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사랑 회원님들한테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전 정말 사랑 회원님들이 정말 잘 되시기를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감히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당장 코앞에 있는 그런 수익률, 돈 때문에 앞으로 20년, 30년 투자를 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앞에 있는 운이 좋아서 번 수익은 오래 가지 않아요. 내 실력으로 내가 계획된 매매로 했을 때 그게 점점 쌓여가게 되면은 진짜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뭐 사랑 회원님들한테 정말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도 노력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정말 아프고, 사랑 회원 영상을 보시고 제발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셔서 제가 1년 지나고 나면 정말 열심히 정말 따라와 주신다고만 하면 독립하시고 자립하실 수 있게 정말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짬짬이, 화장실에 계실 때만이라도, 아니면 그쵸, 정말 바쁘시다고 하면 화장실에 계실 때만이라도 차트 보시면서, 이 정도 되면 매수가로 보겠다, 매도가로 보겠다, 이렇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좀 장이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좀 힘드시다고 하시는데, 지금 종목이나 지금 장세는 힘든 장세가 아니에요. 더 힘들 수도 있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별주 장세가 더 좋아요. 왜냐? 제가 이거 자랑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제가 종목에 대해서 사랑 회원님들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목이 검색이 되면 이 종목이 어떤 섹터 쪽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찾아서 바로 매수하고 바로 매도하고, 그리고 잘 가는 장이 좋을 때는 잘 가는 종목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근데 개별주 장세에서는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저는 종목이 검색되는 게 더 줄어들어서 장이 안 좋을 때가 더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사랑 회원님들도 노력하시면은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저 때는 정말 뭐 알려주고 이런 데가 없었어요. 유튜브나 뭐 이런 강의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카페 찾아다니면서 영상 보는 게 아니라 글로 배워가지고 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훨씬 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으시니까, 제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은 사랑 회원님들 실력 좋아지시는데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냥 또 휴가 가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사랑 회원님들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데, 혹시 저 없다고 막 뭐 내동매매 하시고 비중 조절 안 하시고 분할 매도 안 하실까봐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 가기 전에 영상 만들고, 그리고 사랑 회원님들 저 휴가 간 동안에 공부하시라고 일부러 좀 만든, 갑자기 좀
급하게 좀 강의를 좀 만들다 보니까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 마음은 좀 알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잘 휴가 잘 다녀와서 정말 재충전해서 그 사랑해님들한테 정말 그 도움 드릴 수 있는 그 스티브 유가 되도록 할 테니까요. 잘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 휴가 다녀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